가방 사이즈 알려드릴게요. 요 작은 사이즈가 덧포실 3볼, 그리고 큰 사이즈가 덧포실 4볼이에요. 기본 구성은 3볼로 패키지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큰 사이즈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추가 구성에서 실 한 타래를 추가를 해주셔야 합니다. 둘 다 원통형이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도 수납이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작다, 작은 미니 가방이구나 하는 느낌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바닥지름이 한 14.5 정도 나옵니다. 높이는 18cm 정도 나와요. 큰 사이즈도 재볼게요. 바닥이 17cm 정도 나오고요. 높이는 21cm 정도가 나옵니다. 끈 길이는 동일해요. 제가 이제 검정색은 정장 느낌으로 토트 스타일로 좀 짧게 매보았는데요. 안쪽에 이렇게 고리를 달아서 원하는 길이에 이렇게 체인에 연결해 주셔서 사용을 해주는 거라서 이렇게 짧은 끈으로 연출을 하실 수도 있고요. 저는 최대한 길게 지금 빼놓은 상태거든요. 이렇게 조금 길게 빼놓으면은 크로스백으로 빼셔도 괜찮은 그런 길이입니다. 자, 지금 가방 끈 여기 손잡이 부분은 똑같은 코스여가지고 이 부분은 크기가 동일하거든요. 이렇게 체인으로 길이 조절을 해서 두 가지 스타일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나는 그냥 짧게만 들고 싶은데 여기 조금 안쪽에 체인끈이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잘 쓰실 수 있는 길이로 끼워 놓은 다음에 이 부분 그 가정용 공구 있잖아요. 그걸로 벌려가지고 체인 부분 제거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그렇게 길이 조절 이제 한 가지로만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지금 리본은요, 제가 예쁘라고 장식을 해놓은 건데요. 평상시에 사용할 때 리본을 이렇게 고정해가지고 여기만 열고 닫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꼭 복조리백이라고 해가지고 사용할 때마다 쭉 잡아당겨야 될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렇게 덧포실 자체가 굉장히 짱짱하고 탄력이 있어가지고요. 이렇게 기본 모양을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복조리 느낌이 있어요. 사용하려고 할 때도 여기를 약간 이렇게 벌려주시면 충분히 물건 넣고 빼고 불편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상태에서 나 진짜 복조리처럼 쭉 잡아당길 거야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쭉 잡아당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리본을 따로 묶지 않고 그냥 이렇게 달고 다니셔도 끝에 금속 장식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뻐요. 이렇게 편하게 리본 없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열면은 쭉 열리고요. 여기 조인끈 부분을 제가 2줄을 넣었거든요. 넣을 때는 이 2줄을 넣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한데요. 이렇게 다 넣고 나서 사용을 하실 때는요. 여기 복조리 부분이 막 갑자기 열어지거나 이런 헐렁거리는 느낌이 없어가지고 모양이 잘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의 재료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뜨개실은요, 덧포실 사용했고요. 폴리에스터 100%로 보시면은 이렇게 니트 짜임으로 되어 있는 그런 실이에요. 코바늘로 가방이나 소품류 뜨면은 굉장히 탄탄하고 편물이 예쁘게 떠지는 그런 실입니다. 작은 사이즈는 3타래, 큰 사이즈는 4타래 소요가 되었어요. 코바늘은 모사용 7호 사용했고요. 손땀에 따라서 8호도 괜찮아요. 중간 설명에 있는 내용인데요. 제가 이제 7호, 8호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한 작품도 있고 영상에서는 7호 하나만 사용을 했어요. 손땀 조절하는 방법 영상 중간에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7호만 쓰셔도 괜찮으시고 8호가 있다면은 7호, 8호 같이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거는 이제 금속 체인 끈인데요. 보시면은 양쪽 끝에가 이렇게 체인으로 그냥 끝이 나는 구조예요. 나중에 가방 완성 후에 고리를 부착해서 원하는 길이에 맞춰가지고 이 체인 구멍에 고리를 끼워서 연결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길이는 100cm 정도 끊어드려요. 자, 이거는 금색 붕어고리고요. 나중에 완성 후에 뜨개실을 이용해서 가방 몸판에 부착을 해줄 거예요. 보통은 여기 체인끈 자체가 이렇게 걸려서 가방에 이쪽으로 이렇게
거는 방법으로 많이들 하시는데요. 저는 끈 길이 조절을 이제 2가지 버전을 해보고 싶어가지고 이 붕어고리 부분을 가방에 달아서 부착을 해줄 거예요. 조인끈 끝에 장식하는 마개이고요. 지금 여기 영상에는 빠졌지만은 요거 붙일 때 본드가 필요하거든요. 목본 본드, 우드락 본드, 글루건 모두 괜찮아요. 순간 접착제도 괜찮습니다. 나중에 조리개 끈에다가 여기 달아주면은 금속 포인트 하나로 굉장히 고급짐이 이제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금속 마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기본 부자재로 돗바늘, 가위, 줄자가 있고요. 표시링도 있어요. 라이터는요, 이 실 조직이 니트 조직이기 때문에 실이 스르르 풀리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라이터로 실 끝을 살짝 녹여주면서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있으시면 같이 준비해주세요. 자, 오늘 영상에서는요, 가방 2가지 사이즈를 동시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완성작은 큰 사이즈를 기준으로 만들 건데요. 중간에 이제 밑바닥, 높이, 그리고 전체적인 디테일 어떻게 조금 차이가 있는지 큰 사이즈를 기준으로 만들면서 같이 설명해 드릴 테니까 참고해 주세요. 이 실을 벗겨내고요. 이 실은 안에 심지가 있기 때문에 속에서는 못 빼고요. 겉에서 빼셔야 합니다. 자, 너포실은요. 폴리에스터 소재로 메리아스 조직으로 되어 있는 이런 실이거든요. 이런 실은 특징이 한번 풀리면 주르르르 계속 풀려요. 이 실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니트 조직으로 되어 있는 실은 모두 약간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조금 이런 게 신경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라이터 같은 걸로 끝에 살짝 녹여주시면 좋아요. 살짝 하면 순간 녹거든요. 그랬을 때 편물을 잘 이렇게 만져주시면 이렇게 약간 마감 처리가 됩니다. 자, 원형코부터 만들어 볼게요. 손가락에 원형코 만들어서요. 실을 이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갖고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사슬 하나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게 이제 기둥 사슬 거거든요. 1단에 여기에다가 이제 표시링을 조금 걸어두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마무리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링을 걸어두었어요. 자, 이제 원형코 안에 짧은뜨기를 6코 해줍니다. 자, 바늘 넣고 이 원형코 안에 하나, 둘, 셋, 넷, 5, 6. 실을 살짝 빼고 원형코를 조여줄게요. 자, 이렇게 원형코를 조여주었고요. 이제 2단을 떠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닥은 기본 짧은뜨기가 아니라 이제 메리아스 패턴으로 나오게 되는 V자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바늘을 이제 기본 짧은뜨기는 여기 짧은뜨기 무늬가 있을 위에 생성되어 있는 만들어져 있는 이 코에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뜨면 되는데요. V자 짧은뜨기는요. 이 코가 아니라 밑에 만들어져 있는 이 짧은뜨기 무늬 속에 짧은뜨기 무늬가 이렇게 V자라고 하면은 이 가운데에 속으로 넣어가지고 바늘을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차이점이요. 이 코 아래에 뒷사슬이 하나 더 걸려 있거든요. 뒷가닥 같은, 뒷코 같은 실이 하나 더 있어요. 뒤에서 보시면은 이 코 아래에 요런 실이 하나 더 있죠. 이 속으로 바늘이 나오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에 코에만 걸면 뒤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V자 속으로 넣어가지고 바늘을 넣어주면 좀 더 아래, 요걸 하나 더 걸러서 이렇게 아래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바늘을 찔러 넣어서 짧은뜨기를 해줄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포인트가 제가 앞서 기둥코에 미리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빼뜨기를 조금 더 예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마지막 코를 뜨고 나면은 여기 첫 코에 걸어가지고 빼우는 게 빼뜨기인데요. 저희는요, 여기 마지막 코를 뜨고 나서 고리를 살짝 이렇게 빼준 상태에서 첫 코에 걸어서 빼는 방식으로 해줄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지금 마지막 코를 뜨고 나서 이렇게 고리를 많이 빼둔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요. 지금 쓰던 실을 이렇게 바늘을 아래에 놓고 첫 번째 코가 있죠. 첫 번째 코 앞에 안쪽에서 앞으로 이렇게 실을 바늘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실을 고리를 여기 첫 코에 걸어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고리를 첫 코에 넣어 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첫 코가 이렇게 있으면 뒤에 고리가 빠져나와 있고 이 고리가 앞으로도 이렇게 지나간 흔적이 보여요.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1단의 빼뜨기를 마무리를 해줄 거고요. 이제 2단의 시작 기둥코를 떠야 되는데요. 자, 기둥코 뜨는 방법도 조금 다릅니다. 저희가 1단에 시작할 때 미리 기둥코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는데요. 여기에 바늘을 넣어줄 거거든요. 바늘을 어떻게 넣어줄 거냐면은 지금 여기 표시해놨던 여기죠? 여기에 이렇게 넣어줄 건데 앞에 실이 지나간 실 가닥 아래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늘을 꽂아줄 거예요. 자, 위치 잘 확인하셨으면 코바늘로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것 때문에 지금 앞에 링을 표시를 해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뒤에 빼두었던 이 고리 있죠? 고리를 이렇게 바늘에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실을 잘 잡고 실을 걸어서 모두 통과시켜 줄 거예요. 이렇게 통과시켜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 상태에서 사슬을 하나 이렇게 뜨게 되면은 이게 2단의 기둥코가 되는 거예요. 2단의 기둥코. 자, 시작코가 6코기 때문에요. 6의 배수로 코가 늘어나게 됩니다. 자, 이제 한번 떠볼게요. 본격적으로 V자 속으로 넣는 짧은뜨기. 자, 여기가 지금 첫 코예요. 그러면은 위에는 정상적인 코, 아래에 여기 V자, 첫 코 무늬가 보입니다. 자, 이 V자 속으로 바늘을 넣으면 뒤에서는 어디에 빠진다고 했죠? 코 아래에 있는 여기 코 아래에 있는 여기 가로로 걸려있는 실 한 가닥을 더 걸고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 실을 이렇게 갖고 나와서 짧은뜨기는 이렇게 정상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V자 속에서 V자가 하나 더 나왔죠. 자, 지금 코늘림 해줘야 되니까 같은 자리에 한 번 더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갖고 나와서 또 짧은뜨기 해주시면 자, 첫 코가 두 코로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 두 번째 짧은뜨기 코, 여기 코 있고 여기 짧은뜨기 무늬가 있어요. 그러면은 무늬의 V자 확인해서 이 V자 속으로 바늘을 넣고 자, 초반에는 뒤에도 한번 봐서 바늘이 바르게 들어가는 걸 확인해 주셔야 되는데요. V자 뒤로 빠지면 이렇게 뒤로 빠질 때 좀 잘못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여기 뒤에 있는 짧은뜨기 무늬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실가닥 사이로 똑같이 빠져야 됩니다. 앞에서 V자 실 속으로 들어갔으니까 뒤에서도 이 두 가닥이 있으면 여기 사이로 빠져나와야 돼요. 방금 이렇게 있으면 옆에서 빠져나온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 짧은뜨기를 또 하나, 둘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코 볼게요. 세 번째 여기 코 있고 V자 여기 무늬 보이시죠? 여기도 속으로 바늘 넣고 뒤에서 바르게 들어갔는지 확인해 주시고 짧은뜨기 하나, 둘 이렇게 코늘림을 해줍니다. 자, 네 번째 코 볼게요. 여기 코 있고 아래에 V자 무늬 발견하시고 넣어서 뒤에서 한번 바르게 들어가는지 확인해주고 짧은뜨기 2개.
자, 5번째 볼게요. 코 확인하고 아래 V자 찾아서 속으로 넣고 뒤에서도 한번 확인하고 짧은뜨기 2개. 자, 마지막 코입니다. 여기 코 확인하고 V자 짧은뜨기 무늬 확인해서 속으로 넣어서 짧은뜨기 2코 해줍니다. 자, 이렇게 짧은뜨기 12코로 코늘림 해주었어요. 여기 지금 기둥코 걸어놨죠? 여기 제외하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코수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자, 2단 코늘림이 끝났으면 아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또 빼뜨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마지막 콜 뜨고 난 상태에서 고리를 이렇게 좀 떼고, 자, 여기 기둥코 옆에 나와 있는 요게 지금 첫 번째 짧은뜨기 코예요. 짧은뜨기 코에 실을 이렇게 바늘 위에 올려놓고 코에 넣어주면 돼요. 이때는 V자 속이 아니라 위에 이 코에 걸어주시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여기에 이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빼주시면 되죠. 빼고 나서 항상 요 고리 지나간 여기 실가닥이 너무 크지 않도록 해주세요. 너무 크면 나중에 좀 티가 나거든요. 적당하게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제 바늘을 넣어 주어야 합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기둥코에 표시해 놨는데요. 얘를 이제 표시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양을 보면은 이렇게 모양이 있거든요. 기둥코도 마찬가지로 다른 짧은뜨기 코처럼 V자 코처럼 보이게 됩니다. 지금 저희가 뜨는 방식이 이런 무늬가 나오는 이런 방법이거든요. 자, 그래서 V자 기둥코에 속으로 똑같이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리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지금 앞에 들어간 자리가 저희가 사슬코에 기둥코에 링 걸어놨던 자리거든요.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저 실 걸어서 통과. 그리고 나서 3단에 기둥코 사슬을 떠주시면 이렇게 기둥코 위에 기둥코 요것도 여기 옆에 짧은뜨기 메리아스뜨기 무늬랑 똑같은 패턴으로 이렇게 떠지게 됩니다. 자, 3단 코늘림 해볼게요. 3단은요 12코를 18코로 만들어 줄 거예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는 그냥 뜨고 두 번째 코는 코늘림 하는 세트를 6세트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첫 번째 코 있죠? 첫 번째 코 아래에 V자 패턴 찾아서 실 갖고 나와서 짧은뜨기 이렇게 한 코 하고요. 자, 이제 그 다음 코 여기 있죠? 여기 또 속으로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는데요. 이 자리는 코늘리는 자리죠. 이렇게 두 코로 코늘림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 코는 한 코, 그 다음 코는 두 코. 요렇게. 자, 계속 반복해 줍니다.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한 코, 한 코, 두 코. 한 코, 두 코. 자, 이렇게 18코로 만들어 주었어요. 자, 표시링이 없어도 위치가 맞으면 이제 마무리를 해주시면 돼요. 고리 빼서 여기 기둥코 옆에 있는 여기 첫 번째 짧은뜨기 코, 여기에 코에서 이렇게 고리를 걸어서 통과해주고요. 여기 앞에 있는 실가닥 크기를 조절해 줍니다. 너무 늘어져 있지 않도록 적당히 이렇게 조절해 주고요.
빼놓은 상태에서 여기 기둥코 V자 속으로 바늘을 넣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고리 걸고 실 걸어서 모두 통과. 그리고 사슬 하나. 자, 4단의 기둥코를 떴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왔다면은 이렇게 뜨는 방법이 조금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이 앞에 처음 해보신 분들이라면 여기 기둥코 만들고 속으로 뜨고 이런 과정이 조금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 4단부터는요, 조금 이제 적응이 돼가지고 속도가 좀 붙으실 거예요. 자, 4단은요, 여기 3코를 4코로 늘려서 24코를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늘리냐면은요, 한 코, 두 코, 한 코. 요 세트를 6번 해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게요. 자, 한 코. 여기는 코 늘리는 자리니까 두 코, 한 코. 요 세트. 자, 한번 해볼게요.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자, 이렇게 4단을 떠주었고요. 마무리 첫 코에 해줄게요. 자, 사슬 하나에서 5단의 기둥코. 자, 5단부터 9단까지는 이제 옆에 제가 적어놓은 이 도안을 보시고 끈을림을 쭉 해주시면 됩니다. 9단까지 늘렸을 때 이제 쉬운 4코가 되거든요. 그게 이제 9단이고 그 다음 단에 10단을 뜨게 되면은 가방의 작은 사이즈 바닥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 거기 9단까지 뜨고 나서 이제 10단, 11단, 12단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9단까지 뜬 상태이고요. 지름 한번 재볼게요. 한 12cm 정도가 나옵니다. 자, 이제 10단을 떠줄 건데요. 작은 사이즈 10단을 이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잘 봐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마무리 해주시고요. 기둥코도 만들어줍니다. 자, 10단은요, 8코 뜨고 늘리는 과정을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4코 뜨고 다섯 번째 코에서 코늘림. 다시 또 이렇게 4코를 떠주시면 자, 이렇게 해주시면 한 세트를 하게 되는 거죠. 4코 뜨고 늘리고 4코 뜨고. 이거를 원래는 이제 총 6세트를 반복해 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10단까지만 뜨고 싶으신 분들은 요거를 5세트만 반복하시고 나서 나중에 둘, 넷, 여섯, 여덟, 9코 남거든요. 이 9코는 코늘림 없이 떠주시면 돼요. 즉 4코 뜨고 늘리고 4코 뜨는 거를 5세트 하고 마지막에 9코는 한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2단까지 뜨는 큰 사이즈를 뜨시는 경우에는 이제 원래 요 지금 알려드린 이 규칙을 6세트 해서 정상적으로 코늘림 해주시면 돼요. 자, 저는 큰 사이즈를 지금 뜰 거니까 자, 지금 정상적으로 6세트 모두 코늘림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10단까지 뜨는 경우에는 마지막 세트에 코늘림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12단까지 뜨는 경우에는 여기 마지막 코늘림까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코 늘렸죠? 그리고 나서 남은 4코 한 코씩 뜨면 됩니다. 자, 이제 이 상태에서요, 10단까지 뜨시는 분들은, 잠시 대기하셔가지고, 뒤에 나오는, 이제, 가방 몸판 1단 뜨는 부분을 이어서 바로 해주시면 되고요. 12단까지 뜨시는 분들은 2단 코늘림을 더 해주셔야 합니다. 긴 고리 빼서, 기둥코 만들고, 자, 11단은요, 9코 뜨고 늘리는 거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11단 떠주었고요. 마무리 해주세요. 자, 이제 12단 떠줄게요. 기둥코 뜨고요. 자, 이제 12단에서는요, 저희가 아까 10단이 마무리인 단과 마찬가지로 코 늘리는 규칙대로 5세트만 해주고 나서 나머지 이제 11코가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쭉 코 늘림 없이 써주시면 되거든요. 5코 뜨고 늘리고 5코 뜨는 그 세트를 5세트 해주시고 나서 마지막 11코 그냥 짧은뜨기 해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요 사이즈로 더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코 늘리는 거는 짝수단까지 늘려주시면 되고요. 짝수단까지 늘려주시되 마지막 6번째 세트는 코 늘림을 안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 이유는요, 저희가 이제 헤링본 무늬 들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이 기둥코였던 요 자리 있죠. 저희가 바닥 뜨는 동안에는 코로 계산을 안 했는데요. 이제 몸판에서부터는 이 기둥코를 코로 계산을 해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단에는 요거 한 코를 포함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코 늘림을 한번 안 해줘서 코수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단 코 늘림 해줄게요. 자, 5코 뜨고 코 늘림하고 5코 뜨고 자, 요 세트를 5번만 해서 떠볼게요. 자, 이렇게 5세트 하고 나서 남은 11코는 한 코 하나씩 짧은뜨기 쭉 해줍니다. 자, 이렇게 12단까지 코 늘림을 모두 해주었고요. 지름 한번 재볼게요. 약 16cm 정도가 나오네요. 자, 지금 이제 바닥을 모두 떠주었고요. 이제 몸판을 들어갈 건데요. 몸판에서는 저희가 사선으로 올라가는 헤링본 무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지금 저는 여기 바닥을 뜰 때는 조금 그냥 기본적인 장력으로 떠주었고요. 몸판을 뜰 때는 조금 힘을 빼고 떠줬거든요. 왜냐면은 헤링본 무늬 자체가 약간 길쭉길쭉 빼지는 실이 이렇게 빠지는 무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드리자면 이렇게 실이 길게 빠져 있죠. 근데 요거를 이제 장력 조절을 잘 못하게 되면은 이 실 자체가 약간 신축성이 있기 때문에 약간 무늬를 뜨고 나서 여기가 다시 당겨져서 작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힘을 조금 더 빼고 떠주었고요. 만약에 장력 조절이 조금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가방 몸판 부분만 코반을 8호로 변경해가지고 떠주셔도 괜찮아요.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요거는 8호로 변경을 해서 한번 떠봤고요. 검정색은 7호로 그대로 힘을 빼고 떠주었거든요.
사이즈는 생각보다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바늘이 있으시면은 8호로 편하게 떠주시고, 없으신 분들은 7호로 힘을 조금 빼고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 몸판을 들어갈 건데요. 저희가 앞서 했던 고리 빼가지고 기둥코에 넣어서 다시 빼오는 그 기둥코 뜯는 방법. 이제는 조금 변경이 되어서 조금 방법이 달라졌어요. 자, 한번 보세요. 일단은 여기 첫 코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이렇게 걸어서 빼오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빼어서 여기 앞에 실 사이즈 조절해 주시고요. 자, 이제 뭐가 달라지는지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실 여기 가닥 생겼죠? 여기에 표시를 좀 걸어 둘게요. 여기. 자, 요 자리가 이제 가방 몸판의 마지막 코가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 기둥코가 있었다면 요 자리가 지금 첫 코가 되는 건데요. 자,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여기서부터 이제 코로 계산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되었습니다. 자, 이제 바닥 1단을 떠줄 건데요. 몸판과 바닥을 구분 지어주는 이제 선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이랑뜨기를 해줄 거예요. 지금 1단에서는 이랑뜨기를 해줍니다. 정상적인 코는 이렇게 바늘을 앞코, 뒷코 다 넣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근데 이랑뜨기는 뒤에 한 코만, 반 코만 넣어주시는 게 이랑뜨기입니다. 이렇게 뜨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들려서 살짝 이렇게 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뒷코랑 아래에 있는 여기까지 같이 걸어서 1단을 떠줄 거예요. 자, 이렇게 떠줄 건데 한 가지 포인트가 더 있습니다. 자, 예쁘게 만드는 방법이니까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정상적인 코를 뜬다고 치고 바늘을 이렇게 걸린 상태에서 이렇게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자, 근데 저희는 지금 이랑뜨기를 뜰 거니까 여기 뒷코랑 여기 아래에 여기까지 방금 제가 설명드린 여기 위치로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갖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요. 여기 지금 요 실 위치를 바꿔줄 거예요. 바늘을 싹 빼서 여기 실을 먼저 걸고 이렇게 옆으로 빼서 뒤에 고리를 걸어줍니다. 자, 이렇게 고리 순서를 바꾼 다음에 실을 걸어서 통과시켜주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옵니다. 저희가 앞에서 기둥코를 지금 이런 패턴을 만들어 주려고 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것도 앞에서 봤을 때 모양이 이렇게 일반 코와 비슷한 느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모양을 더 신경 써서 떠주었어요. 자, 이렇게 첫 코 뜨고요. 두 번째 코부터는 이제 정상적으로 코를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뒷코랑 아래 한 가닥 더 걸어서 짧은뜨기. 뒤에 코랑 아래 코 걸어서 짧은뜨기. 요렇게. 한 코에 하나씩 이랑뜨기로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부터는 조금 힘을 빼고 떠달라고 말씀드렸죠? 너무 짱짱해지지 않도록 자, 신경 쓰면서 한 단을 쭉 떠주도록 합니다. 자, 10단까지 뜨신 분들은 지금 다 뜨고 남은 코수가 60코이고요. 12단까지 뜨신 분들은 72코가 되거든요. 한 단 뜨고 나서 한번 체크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랑뜨기, 짧은뜨기를 쭉 해주었고요. 여기도 이제 제가 코라고, 마지막 코라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거든요. 여기에 뜨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정상적인 코가 아니라 이렇게 실이 이렇게 지나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조금 모양이 달라요. 보시면은 이렇게 두 줄이 있죠. 자, 이 중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코처럼 보고서 두 줄 중에 위에 있는 한 가닥을 걸고 뒤에 보면은 이런 게 또 있어요. 여기다가 같이 이렇게 넣어서 마찬가지로 이랑뜨기, 짧은뜨기처럼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몸판 1단을 떴어요. 몸판 1단, 2단, 3단은 그 헤링본 본 무늬를 뜨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 지금 1단을 떴고요. 코수 꼭 체크해 주세요. 여기 지금 72코고요. 작은 사이즈는 60코예요. 헤링본 스티치가 3코가 한 세트이기 때문에 코가 한두 코 안 맞게 되면 무늬가 안 맞겠죠. 자, 그래서 코수를 꼭 체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기 몸판 일단 들어갈 때 새로 알려드린 마무리 방법을 해주시면 돼요. 고리 빼고 여기 첫 코에 고리 걸어서 뒤로 빼줍니다. 더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몸판은 여기까지만 하면은 빼뜨기는 다 된 거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요게 지금 방금 마지막 짧은뜨기 떴던 곳이고요. 여기 있죠. 새롭게 고리가 생긴 요 자리가 1단에서는 첫 코였어요. 근데 2단에서는 첫 코가 아직 그 다음 코로 이동이 됩니다. 왼쪽으로 한 코씩 이동을 하게 되는 패턴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앞에 지금 고리 걸었던 여기 첫 번째 코, 새로 첫 번째 코가 됐죠? 이 자리에 코에 바늘 넣어서 이렇게 빼주고 나서 순서 바꿔줍니다. 실을 이렇게 빼서 앞에 있는 고리 먼저 걸어주고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고리를 빼오면 여기가 지금 첫 코가 되는 거고요. 그 옆에 만들어진 요 자리가 이제 뭐죠? 마지막 코가 되는 거예요. 고리로 앞으로 이동해 간 이 실가닥 여기가 마지막 코가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살짝 헤링본 스티치 흉내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늬 한번 보세요. 첫 코를 짧은뜨기 뜨고요. 두 번째 코도 이렇게 짧은뜨기를 뜹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코가 그 격자 무늬를 만들 차례예요.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첫 번째 코 바늘 넣었던 여기 첫 코 자리 있죠? 여기에 바늘 한번 넣어주고요.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코 있어요. 세 번째 코를 떴던 여기 아래에 여기 코, 여기 한 번 더 바늘을 넣어줍니다.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모아뜨기 하듯이 짧은뜨기를 떠줄 거예요. 자, 첫 코에 바늘을 넣어야 되니까 바늘 이렇게 뒤로 앞으로 이렇게 빼줘야 되죠? 이렇게 첫 코가 들어갔던 첫 번째 코 자리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갖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코 여기 원래 떠야 되는 세 번째 코를 떴던 짧은뜨기 떴던 그 코에 아래에 전단의 코에 실 걸어 옵니다. 자, 그러면은 세 가닥의 실이 걸려 있어요. 원래 있던 실 말고 나중에 지금 걸어온 두 가닥의 실은 이렇게 좀 길게 빠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 번에 이렇게 떠주시면 돼요. 자, 뜨고 나면은 요런 패턴이 생깁니다. 자, 그 다음 스텝 한번 해볼게요. 지금 세 번째 코는 아래다 떴으니까 위에 코는 살아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그 다음 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짧은뜨기 하나, 둘, 뜨고 첫 번째 짧은뜨기가 들어갔던 여기 코, 그리고 세 번째 코가 들어갔던 여기 한 단의 차이가 있죠. 자, 넣어주세요. 여기 아래에 한 번, 세 번째 코 여기 아래 여기 전단의 코에 한 번. 자, 이렇게 모아뜨기. 자, 세 번째 코 안 뜬 자리는 무시하고 그 다음 세트 짧은뜨기 두 코를 먼저 뜨고 앞으로 첫 코 아래에 한 번. 그 다음 세 번째 코 아래에 한 번. 그래서 이렇게 모아뜨기. 이렇게. 또 짧은뜨기 두 코 하고 여기 한 번, 여기 한 번. 이렇게. 자, 이렇게 세트를 쭉 반복해주고 나면은요, 작은 사이즈는 요 무늬가 20개가 나오고요, 큰 사이즈는 24개가 나오거든요. 반복해서 오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마지막 무늬 전까지 떴고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 저희가 표시해놨던 마지막 코를 합쳐서 하나, 둘, 세 코가 남게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무늬 똑같이 떠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두 코 뜨고, 여기 첫 번째 코 아래 한 번,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제 링을 빼볼게요. 여기가 지금 마지막 코다 싶으면 여기 아래에 여기 짧은뜨기 코 표시가 있죠. 여기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 주면 됩니다. 짧은뜨기 무늬 지나서 이렇게. 이 자리가 조금 빡빡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지금 이제 여기 격자 무늬를 좀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네 개. 무늬 개수가 딱 맞아야 돼요. 자, 이제 3단 뜰 차례입니다. 제가 3단까지는 이제 본 무늬 예비 과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3단 떠볼 건데요. 자, 마찬가지로 코가 한 코 왼쪽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여기 격자 무늬를 기준으로 요렇게 있는 게 지금 원래 첫 코 자리였고요. 그 다음에 있는 요거죠. 요거. 여기에다가 바늘을 넣고 실을 걸어와서 이 자리에 첫 코를 떠줍니다. 앞으로 들어가서 꼬리 위치 바꿔주고 이렇게 한 코. 두 번째 코가요. 이제 이 격자무늬를 떴던 모아뜨기 위에 코가 됩니다. 자, 여기 짧은뜨기 모아뜨기 했던 여기 코가 두 번째 코가 돼요. 항상 두 번째 코가 격자무늬를 떴던 코예요. 이렇게. 자, 그리고 나서 동일하게 모아뜨기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번에는 위치가 조금 바뀝니다. 자, 여기 첫 번째 코가 들어갔던 아래에 넣어주는 건 동일하고요. 이제 두 번째 넣는 자리가요. 여기 지금 여기 세 번째 코가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아래로 그러니까 두 단 아래로 들어가서 이 자리에 찔러 넣어주겠습니다. 자, 이 자리 해볼게요. 앞에 첫 번째 코 아래에 하나. 그리고 세 번째 코가 있으면 하나, 두 단 아래 여기 코에 하면 이제 아래에 지금 여기 세로로 생겨지는 이 무늬가 조금 더 길어집니다. 요렇게.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그 다음 짧은뜨기 두 코 뜨고요. 첫 코 들어갔던 한 단 아래 여기랑 이제 세 번째 코 하나, 두 단 아래 여기에 바늘을 넣고 실을 갖고 와서 이렇게 모아뜨기, 짧은뜨기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한 번 더 할게요. 짧은뜨기 두 개 하고 첫 코는 한 단 아래, 세 번째 코는 두 단 아래. 그래서 이렇게 조금 더 길쭉한 무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짧은뜨기 두 코 하고 첫 번째 코 한 단 아래, 두 번째 코는 여기 두 단 아래.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쭉 해서 여기까지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무늬도 여기 마지막 코 아래 두 단 아래에서 실 걸어와서 모아뜨기 하면서 다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3단 마무리 해줄게요. 여기 첫 코 다음에 있는 여기 짧은뜨기 코에 마찬가지로 고리를 걸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자, 이제 4단을 떠볼 건데요. 지금 1단, 2단, 3단, 몸판 3단은요, 이제 그 헤린본 무늬를 뜨기 위해서 이제 예비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4단에서 뜨는 무늬를 쭉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무늬는 동일한데요. 바늘 넣는 위치만 조금 바뀌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첫 코에 실 걸어와서 순서 바꿔주고, 이렇게 첫 코를 떠주고요. 두 번째 코가 이제 격자 무늬가 항상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기 모아뜨기 했던 코가 항상 두 번째 코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제 모아뜨기 세 번째 격자무늬 만드는 모아뜨기를 해볼 건데요. 자, 첫 코는요. 여기 첫 코 아래 여기 코에 동일하게 넣어주고요. 이제 두 번째 바늘 넣는 위치가요. 이 전단의 격자무늬 세로무늬 있죠. 이 세로무늬 옆을 보면은 여기에 넣어줄 거예요. 자, 그전에는 여기 다음 코에서 한 단, 두 단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데요. 그러면 가로 무늬를 이렇게 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단 아래 내려가고 옆에 코에 한 단 아래 요렇게 내려가서 여기에 꽂게 됩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첫 코는 한 단 아래에 넣고요. 자, 그 다음 코는 여기, 그 다음 코 아래, 그리고 이렇게 사선 아래. 여기. 세로 무늬 뒤로 보면은 여기에 코가 있어요. 이 자리에 모아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전단과 마찬가지로 두 단 아래이기는 하지만 같은 코선상의 두 단 아래가 아니라 두 번째 단이 오른쪽으로 한 코 이동을 한 아래 코예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코는 건너가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부터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여기 헤린본 격자무늬 한 코가 두 번째 코였죠? 이렇게 둘. 한 코, 두 코는 정상 짧은뜨기를 뜨고 이제 모아뜨기는 첫 번째 코 아랫단에 한 코 걸어주시고 이제 여기 세 번째 코 아래 여기. 이 세로무늬 살짝 옆에 보면은 여기 바늘 들어가는 자리 있어요. 이렇게. 지금 4단에서 보여드리는 무늬가 지금부터 이제 쭉 반복하는 무늬가 됩니다. 자, 지금 뜬 여기 코는 건너뛰고 눈앞에 그냥 짧은뜨기 무늬가 보이고 이 코가 있다면 이 자리는 이제 건너뛰는 자리예요. 이제 그 다음 여기 한 코, 이제 두 번째 코가 격자무늬의 코가 되는 거죠. 두 코 하고 세 번째 코가 이제 한 단 아래 그리고 두 단 아래 여기 이렇게. 자, 이렇게 격자무늬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여기 코 건너뛰고 이제 그 다음 무늬도 한 코, 두 코. 여기 두 번째 코가 항상 여기 전단의 격자무늬 코인지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단 아래, 두 단 아래 이렇게. 두 코는 모아뜨기 해서 이렇게. 다음 코도 해볼게요. 한 코, 두 코. 모아뜨기. 이렇게.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마지막 무늬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무늬도 떠볼게요. 두 코 짧은뜨기 하고 한 단 아래 하나, 그리고 여기 마지막 무늬도 여기 두 단 아래 들어가면 되는데요. 마지막 무늬는 항상 조금 빡빡하게 들어갑니다. 정상적인 코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기 조금 더 빡빡한 느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이렇게 4단을 떴고요. 이제부터 이 4단의 패턴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작은 사이즈는요 25단까지 떠주시면 되고요. 큰 사이즈는 30단까지 뜨면 되거든요. 요 무늬로 봤을 때는 이렇게 격자무늬 만들어진 게 내가 뜬 단보다 하나가 무늬가 적어요. 지금 저희가 4단을 떴는데 이 무늬는 하나, 둘, 3개가 나왔죠. 그래서 30단까지 뜨게 되면은 29무늬가 나오게 되고요. 25단까지 뜨게 되면은 24무늬가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5단 들어가는 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시작하는 부분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코에 꼬리 걸어서 이렇게 빼고요. 항상 여기가 너무 늘어져 있는 것보다는 살짝 조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와서 다시 같은 코에 실 갖고 와서 코 바꿔주고 첫 코 떠줍니다. 두 번째 코는 여기 격자무늬 코죠. 세 번째 코, 여기 첫 번째 코 들어갔던 한 단 아래 여기 코랑 이제 두 번째는
여기 세 번째 코 하나, 둘 아래. 요게요, 다시 보면은요, 가로 무늬가 들어갔던 실 이렇게 들어갔던 요 자리거든요.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아니면은 지금 떠대는 코에서 한 단 아래, 두 단 아래 요렇게 들어가도 됩니다. 같은 자리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아뜨기. 덮어실이 이제 앞에서 여기가 꼬임이 없게 신경을 쓰면서 뜨다 보면은 요 아래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실이 꼬여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중간에 한 번씩 저는 풀어가면서 떠줬거든요. 너무 많이 꼬여 있기 전에 한 번씩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요거는 큰 사이즈니까 30단까지 뜨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0단까지 몸판을 떴습니다. 여기 격자무늬 개수를 세보시면은 29개가 나와요. 저희가 두 번째부터 격자무늬가 시작됐기 때문에 여기 무늬 개수를 세보시면 29세트 나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 테두리를 한번 둘러볼게요. 테두리는 흔히 가방 마지막 애칭 처리로 많이 하는 되돌려 짧은뜨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단에 마지막 무늬 뜨고 나면은요, 걸어서 빼는 마무리 말고요, 여기 코에 빼뜨기로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시작 짧은뜨기 했던 코 말고 두 번째 코 여기 있죠?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빼뜨기 방금 해서 생긴 이 빼뜨기 코를 첫 코로 시작해가지고 쭉 이쪽 오른쪽 방향으로 해가지고 여기 마지막 자리까지 한번 되돌려 짧은뜨기를 해볼 거예요. 짧은뜨기는요, 바늘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실을 갖고 나서 다시 이렇게 걸면 이게 지금 짧은뜨기거든요. 본래 뜨개질은 이렇게 왼쪽으로 한 코씩 코가 이동하지만 되돌려 짧은뜨기는 오른쪽 방향으로 코가 이동하기 때문에 약간 처음에 바늘과 실 잡는 게 좀 어색할 수가 있어요. 여기가 지금 빼뜨기 했던 자리가 첫 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를 시작으로 했을 때 바늘이 이렇게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바늘을 이렇게 앞으로 빼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나옵니다. 실이 있으면 실 오른쪽으로 지금 바늘이 나왔죠. 그리고 이 실을 고리에 걸고 갖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원래 바늘에 걸려있던 실, 그리고 지금 방금 갖고 온 실이 이렇게 있는데요. 갖고 끌고 나온 실이 이게 조금 더 길어요. 자, 이렇게 갖고 나온 상태에서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여기 했죠? 그럼 이제 그 다음 코가 여기입니다. 그 다음 코도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바늘이 앞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실 오른쪽에서 실 갖고 그대로 갖고 나와서 원래 걸려있던 고리 옆에 새로 걸어온 고리가 조금 더 긴 상태죠. 이 상태에서 짧은뜨기. 자, 그 다음 코도 해줄게요. 그 다음 코는 요거예요. 자, 바늘이 이렇게 앞으로 들어가서 실 오른쪽에서 갖고 나오고 이렇게 짧은뜨기. 그 다음 코 이렇게 자, 여기가 지금 마무리 단이기 때문에 가지런하게 예쁘게 떠주시는 게 보기가 좋겠죠. 자, 여기 무늬 뜰 때는 조금 제가 힘을 빼고 뜨기를 권장을 해드렸는데요. 다시 여기 마무리 단 하실 때는 단단하게 힘을 주고 해주시는 게 좋고요. 여기 이게 지금 보면은 걸어온 실이 조금 더 길쭉했기 때문에 모양이 이렇게 좀 길고 짧고 이렇게 반복이 되거든요. 요 모양이 좀 가지런해 보일 수 있도록 손으로 좀 만져가면서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뜨면서도 주의하셨겠지만 요 실이 계속 이렇게 꼬여요. 자, 뜯는 순간에 여기 꼬임이 없도록 잘 체크하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한 바퀴 일단 뜨고 올게요. 자, 이렇게 되돌려 짧은뜨기를 쭉 한 단을 떴습니다. 약간 조금 울퉁불퉁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는데요. 덮어실이 좀 신축성이 좋은 실이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손으로 좀 매만져주면 모양이 근데 잘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여기 마지막 위치까지 되돌려 짧은뜨기를 하고 나면은 마무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얘가 지금 붙어야 되는 모양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무리가 딱 돼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마지막 꼴을 한 상태에서 바로 실을 잘라서 이렇게 고리를 빼줍니다. 빼주고 나서 이제 얘가 어떻게 해야 모양이 예쁘게 정리가 되는지 위치를 좀 한번 볼게요. 일단은 돗바늘로 정리를 해줄게요. 이 실이 약간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적당한 곳에 넣어서 모양을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진 위치가 있다기보다는 여기 모양이 이제 주변이랑 좀 자연스러운지 봐가면서 적당하게 편물 속에 넣어 주었고요. 좀 모양이 마음에 든다 싶으면은 여기 돗바늘로 편물 안에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니트 조직으로 짜여져 있는 실이기 때문에 여기 실 자체에 돗바늘이 들어가면은 이제 통과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작은 코보다는 이렇게 좀 길게 빠져있는 이런 데다가 넣어서 이렇게 넣기 쉬운 곳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안쪽에 보시면 제가 뜨면서 중간중간 매듭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거는 완성 후에 다 조금 정리를 해가지고 라이터로 살짝 녹여서 마무리 해줄 거거든요. 자, 이제 안에 이런 상태고요. 자, 이렇게 가방 몸판을 완성을 해보았어요. 이제 조리개 끈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중사슬 끈은 실을 미리 좀 빼놓고 시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뜨려고 하는 길이의 3배 정도 빼두고 시작을 하시면 되거든요. 한 120에서 130cm 정도 뜰 거기 때문에 대략 400cm 정도 빼놓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빼둔 실이 아래에 가고 이제 사육을 해야 되는 실이 위에 가도록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이중사슬끈 떠볼게요. 이중사슬끈은 딱 130cm 떠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여기 가방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길이 재가면서 떠줄 거예요. 여러분들 가방 사이즈에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가방 끈이 너무 길지 않도록 적당한 위치에서 멈출 거예요. 자, 먼저 여기 사슬을 하나 만들어서 매듭 지어주시고요. 자, 아래에 있는 실을 바늘에 이렇게 감아서 잘 잡고 위에 있는 실로 짧은뜨기 하듯이 이렇게 떠줍니다. 다시 아래에 있는 실을 감아서 잘 잡고 이렇게 짧은뜨기. 이렇게 생기는 게 이중사슬끈이에요. 감고 짧은뜨기.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중사슬끈 뜨기를 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끈을 다 뜨고 나면은 실을 이렇게 빼서요. 잘라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끝을 단단하게 2번 묶어줄게요.
자, 큰 사이즈는요, 3칸씩 모두 이동을 하면 되고요. 작은 사이즈는 3칸, 2칸, 3칸, 2칸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이 무늬 개수가 전체 개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혹시 사이즈가 더 크게 뜨시거나 작게 떠서 다르신 경우에는 그 전체 그 무늬 개수가 4의 배수이면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세팅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해가지고 위치를 무늬 개수를 맞춰갖고 해주시면 돼요. 자, 큰 사이즈는 3개씩, 작은 사이즈는 3개, 2개씩 해주시면 돼요. 자, 그 3개, 3개씩, 3개, 2개씩 무슨 뜻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여기 넣는 자리가요, 여기 격자 무늬가 있으면은, 여기 세로로 들어간 요 자리가 넣고 빠지는 자리예요. 자, 여기 위치에 요 끈을 매듭 지은 부분 말고 여기 매듭 없는 부분으로 넣어주시면 좋아요. 여기로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따로 저희가 구멍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넣고 빼기가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안쪽에서 코바늘을 넣어서 여기 이런 실 가닥에 걸어서 이렇게 넣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쭉쭉 빼는데요. 끝에 한 이 정도 남을 때까지 쭉쭉 빼줍니다. 한 이 정도 내려올 때까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무늬를 기준으로 여기서 나왔죠? 세 무늬 건너가는 거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자, 여기에 바늘을 넣어서 밖으로 뺍니다. 자, 이렇게 들어가고 나온 사이가 무늬가 3개가 됐죠? 그다음 다시 들어갈 때도 여기 나온 데를 기준으로 하나, 둘, 셋 여기로 들어가면 돼요. 작은 사이즈는 여기를 2개를 건너뛴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되고요. 큰 사이즈는 3개를 건너뛰면 됩니다. 다시 들어갈 때는 이제 안쪽에서 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걸어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3개씩 넣고 빼고 해가지고 쭉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보면은 작은 사이즈는 3개, 그리고 끈이 나와 있는 구간은 2개예요. 3개, 2개. 큰 사이즈는 3개, 3개.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작은 사이즈는 제가 앞서 뜨면서 말씀드렸던 전체 무늬가 20개. 전체 무늬가 20개고 바닥 60코까지 늘렸던 그 사이즈고요. 지금 제가 영상 쓰고 있는 사이즈는 큰 사이즈. 전체 무늬가 24개, 그리고 바닥이 72코까지 늘어났던 그 사이즈예요. 다시 나올 때는 하나, 둘, 셋 여기로 나오고. 자, 이렇게 넣었다 뺐다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여기까지 빠지면 한 바퀴를 지금 넣어서 이렇게 세 칸씩 들어갔다 나왔다 해가지고 한 바퀴 돌았고요. 이거를 한 바퀴를 더 해줄 거예요. 2바퀴를 감아야 요거를 일일이 항상 조이고 풀지 않아도 딱 모양이 실제로 사용할 때 조인끈 부분이 되게 편하게 딱 모양이 잡혀 있거든요. 자, 그래서 2바퀴를 넣어줄 건데 이제 없던 자리에 한 번 더 넣어야 되니까 이번엔 조금 더 넣기가 힘들겠죠? 여기 지금 요 한쪽 끈이 나와 있는 여기에서부터 들어가면 돼요. 여기가 지금 원래도 구멍이 없는 자리인데 요 끈이 왔다 갔다 하기 조금 좁습니다. 조금 더 나오기가 힘들어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똑같은 지점을 쭉 해서 여기로 빠지면 끝이에요. 자, 쭉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한 자리에 두 줄씩 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한쪽 끈이 너무 길게 많이 빠져나와 있거든요. 자, 저희가 끈 길이를 조절할 수 있다면 여기가 아니라 여기 실이 끝난 여기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조절하면서 모양도 좀 예쁘게 잡아 볼게요. 자, 일단은 이 끈이 길이가 여기 조리개 구멍에서부터 나왔을 때 딱 요 정도, 이 바닥 직전까지 내려오는 길이가 딱 적당하고 예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 끈 길이는요, 참고로 이렇게 좀 짧은 게 좋으신 분들은 짧게 하셔도 괜찮아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렇게 오던 순서를 이렇게 뒤집어 가서 조절을 해볼 건데요. 요거를 할 때 이제 이렇게 순차적으로 빼서 정리를 할 거잖아요. 자, 요거를 할 때 이 끈에 요 부분, 예쁜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 뒤에 말고 여기 예쁜 부분이 앞으로 나오도록 세팅을 해두면은요, 여기가 굉장히 구멍이 없어서 빡빡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 다시 이렇게 뒤집어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 정렬을 할 때 예쁜 쪽이 보이는 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잡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안쪽은 신경 쓸 필요 없고요. 이거 바깥쪽에서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끈을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끈을 낄 때는요, 여기 복조리를 조이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놓고 난 상태에서 이렇게 길이를 맞춰주시면 돼요. 다 하고 나면은 이제 요 길이에 맞춰갖고 여기 다시 플루스가 있어요. 처음부터 짧게 하면은 안 되니까 우선은 좀 여유롭게 끈을 뜨고 나서 좀 길다 싶은 경우에 다시 풀러서 길이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손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이런 신축성이 있는 실은요, 굉장히 뜨는 사람마다 사이즈가 다르게 떠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뜯는 것보다 훨씬 크게 떠지신 분도 계실 거고요. 훨씬 작게 떠지신 분도 계실 거거든요. 그래서 끈을 먼저 만들고 나서 이렇게 이 가방 너비에 맞는 끈 길이도 이렇게 조절해 주시면 돼요. 끼우고 나서 맞춰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처음부터 맞춰서 뜨면은 이렇게 딱 안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자, 이렇게 얼추 길이를 맞추고 나서 자르고요. 이렇게 다시 한번 바짝 묶어줄게요. 묶어주고 나서는요, 바짝 자릅니다. 여기 어차피 금속 마개로 마무리를 할 거라서 바짝 잘라서 여기 자른 실이 이렇게 나와 있어도 괜찮아요. 저렇게 마개 속에 분들이 여기가 너무 조금 바르면 안 되고요. 여기서 나오지? 한 3분의 1 정도 속에다가 채워 넣어 줄게요. 왜 여기서 나오는 걸까요? 이렇게. 마르면 투명해지는 거긴 한데요. 이렇게 투명해도 티가 나니까요. 다 이제 마른 후에는 좀 잘 닦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고서 구멍 안에 이렇게 쏙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쏙 살짝만 넣으시면 안 되고요. 이 끈 끝이 여기 속에까지 쏙 들어가도록 잘 넣어주셔야 합니다. 마르면 투명해지는 본드니까 이렇게 달아주었습니다. 자, 이제 이거 마르는 동안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볼게요.
자, 저희가 가방 메인 문판에 썼던 무늬는 사선 헤링본이라고 해가지고 그 헤링본 스티치가 이렇게 사선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올라가는 무늬였다면 손잡이 부분은 일반적인 헤링본 스티치를 뜰 거예요. 그냥 짧은뜨기 뜨기에는 느낌이 좀 안 사니까 핸들까지 헤링본 스티치 떠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실을 조금 미리 빼두셔야 돼요. 한 넉넉히 50cm 정도 빼두고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많이 필요는 없는데요. 저는 항상 좀 실을 여유 있게 남겨놓는 편이거든요. 부족한 것보단 이게 나으니까 좀 더 빼놓았어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요.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기초코는 40코입니다. 사슬 40코 쭉 떠주시면 되고요. 너무 쫀쫀하지 않게 떠주세요. 자, 기초코 40코 떴고요. 이제 기둥코 사슬 하나 떠줍니다. 총 5단을 뜰 건데요. 헤링본 스티치에 앞단, 뒷단, 앞단, 뒷단, 앞단 이렇게 5단 뜰 거예요. 자, 지금 이제 사선 헤링본 아니고 기본 헤링본 스티치 떠볼 거예요. 기둥코를 건너뛴 두 번째 코가 첫 번째 코가 위치가 되는 거죠. 여기에 뜰 건데요. 이 사슬 앞면 말고 뒤에 있는 코선에 걸어서 무늬를 떠주겠습니다. 자, 첫 코는 실을 감아서요. 여기 코선이 긴뜨기로 첫 코 뜹니다. 이렇게 긴뜨기. 자, 일단은 모두 코선에 떠주시면 돼요. 긴뜨기 뜨고 나면은 여기 고리 밑에 코랑 긴뜨기 무늬가 이렇게 있어서 하나, 둘, 세 줄처럼 이렇게 보이죠? 이 중에 맨 왼쪽에 있는 여기에 바늘을 넣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코선에 이렇게 바늘을 넣어서 실을 감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 둘, 세 가닥이 이렇게 있어요. 이 상태에서 감아서 두 번째 코 이렇게 떠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맨 왼쪽에 있는 실가닥에 바늘 꽂고 그 다음 세 번째 코 여기 코선에 바늘 넣어서 실 갖고 나와서 이렇게 또 짧은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 뜨는 무늬가 헤링본 스티치 앞면이 돼요. 겉에면 무늬고요. 자, 여기 왼쪽 가닥 걸고 그 다음 코 걸고 실 빼서 이렇게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걸고 코선에 걸고 짧은뜨기 이런 식으로. 그럼 이렇게 좀 사선으로 나 있는 무늬가 한 줄 생기거든요. 이거를 쭉 해서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떠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마지막 코 40번째 코까지 이렇게 헤링본 스티치 겉에 무늬 1단 무늬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을 떠볼게요. 두 번째 단은 헤링본 스티치 뒷무늬이고요. 특이하게도 이 패턴을 뒤집어서 뜨는 패턴이에요. 이거를 처음 떠보신 분들은 조금 또 어색하실 텐데요. 자, 한번 해볼게요. 사슬 기둥코 뜨고요. 뒤집어 주세요. 지금 기둥코 지나고 여기가 첫 번째 코가 되고요. 바늘을 넣을 때 이 앞에서 넣는 게 아니라 뒤쪽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때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코가 있어요. 그쵸? V자 코가 있고 그러면 앞에서 보면은 이 사선으로 난 무늬까지 있는데요. 이 세 가닥의 실을 모두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늘이 여기 이렇게 반대편에서 넣어서 이렇게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위에 V자 코 모두 걸고 여기 앞에 실까지. 자, 첫 코는요. 긴뜨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감는 방향도 반대로 감아야 돼요. 자, 긴뜨기 실 감을 때 이렇게가 아니라 반대니까 이렇게 감아야 되겠죠. 자, 이렇게 감아서 제가 방금 알려드린 코 넣는 자리 여기에 이렇게 넣어서 실 위로 바늘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를 걸고 다시 밖으로 빼주세요. 좀 어렵죠?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상태에서는 실 감아서
3개를 한 번에 빼주시면은 이게 첫 번째 코예요. 자, 뒷무늬 첫 코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첫 코 이렇게 뜨고 나면은 여기 밑에 코 만들어졌거든요. 이게 첫 코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코 떠볼게요. 두 번째 코부터는 그 첫 번째 코에 실 걸어서 코랑 같이 넣어서 떠줬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요. 방금 뜬 무늬가 여기 앞에 보이는 생기는 게 아니라 뒤에 보이면 여기 뒤에 보시면 여기에 생겼어요, 무늬가. 자, 여기 보면은 요거 사선으로 난 요 무늬 여기에 바늘을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그 다음 코, V자 코 보이세요? 그 다음 V자 코에 바늘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는데 여기 아래까지 같이 이렇게 넣고 실 위로 들어가서 걸고 다시 바깥으로 빼서 하나, 둘, 세 개이며 짧은뜨기 하듯이 통과. 앞에서 보면은 이렇게 사선 무늬가 만들어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것도 해볼게요. 앞에 놓고 여기 맨 왼쪽에 있는 실 걸고 그 다음 코 여기 V자 코 보이시죠? 이렇게 이 코에다 바늘을 넣으면 되는데 코랑 여기 앞에 있는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서 실 걸고 걸어서 밖으로 내보내고 감아서 짧은뜨기. 자, 과정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손에 익으면 굉장히 재미있는 패턴입니다. 자, 이렇게 빗금 무늬가 이렇게 헤리몬 무늬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시 그 다음 코도 맨 왼쪽에 있는 실가닥 걸고 그 다음 코에 이렇게 꽂고 바늘 들어 올려서 실 갖고 빼서 짧은뜨기. 다음도 걸고 넣고 실 갖고 빼서 짧은뜨기. 이렇게 지금 반대편 이렇게 무늬가 만들어져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쭉 해서 마지막 코까지 뜨고 올게요. 자, 여기 첫 번째 코도 여기 실 걸어서 코랑 여기 아래 실까지 해서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헤링본 스티치 뒤에 무늬를 떠주었고요. 자, 다시 이제 기둥코 뜨고 뒤집어서 앞면 무늬를 떠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단이 항상 이렇게 좀 안 예쁘게 떠지는데요. 어차피 가려져서 안 보인다니까 크게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자, 두 번째 단부터는 아주 예쁘게 떠집니다, 여러분. 자, 지금 여기 기둥코 다음에 여기죠. 여기에 실 감고 코에 긴뜨기 넣어서 해주시면 되는데요. 방금 한 거랑 마찬가지로 코랑 뒤에 여기도 이렇게 실이 하나 있죠. 여기 코 아래에 있는 실까지 뒤에 있는 실까지 걸어서 이렇게 긴뜨기를 첫 코를 해주었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이제 다시 또 여기 바깥쪽에 실 걸어서 이제 짧은뜨기를 쭉 해주시면 돼요. 바깥쪽에 실 걸고 그 다음 코에 넣고 감아서 통과. 이렇게. 자, 어떤 경우는 위에 코만 거는 경우도 있고요. 저는 이제 아래까지 이렇게 걸어서 뜨는 경우가 있는데요. 큰 차이는 없어요. 큰 차이는 없지만 어떤 건 여기다 놓고 어떤 건 아래다 놓고 하면 안 되겠죠. 하실 거면은 모두 통일된 방법으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앞무늬도 쭉 떠줄게요. 자, 이렇게 쭉 한 줄 떴고요. 마지막 코도 걸어서 떠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3단을 떴고요. 다시 4단은 헤리몬 스티치 뒤에 무늬를 떠주시면 되죠. 사슬 하나 하고 뒤집어서
자, 첫 코가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실을 이렇게 이 방향으로 감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코 앞으로 이렇게 빠지도록 바늘을 넣어서 아래 실 가닥까지 걸리게끔 넣어주시면 됩니다. 실 위로 올라가서 얘를 걸어서 바깥으로 이렇게 내보낸 다음에 감아서 통과. 자, 이렇게 첫 코를 긴뜨기로 뒤집어서 떠주었고요. 두 번째 코부터 이제 걸어서 헤링본 스티치 뒤에 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앞에서 왼쪽 실가닥 하나 걸고 코랑 이렇게 다 걸게끔 넣어서 이렇게 앞에 걸고 이렇게 끝까지 떠주세요. 자, 마지막 코 떠주시고요. 자, 기둥코 뜨고 뒤집어서 다시 이제 5단을 뜨면 됩니다. 5단은 다시 헤링본 스티치 앞무늬를 떠주시면 됩니다. 첫 코는 실 감아서 긴뜨기로 이렇게 떠주시면 되고요. 다시 앞에 걸고 이렇게 앞에 무늬를 쭉 마지막 코까지 떠주시면 돼요. 자, 여기 마지막 코까지 이렇게 떠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헤링본 스티치, 저희가 가방 몸판과 다르게, 기본 스티치 한번 떠봤는데요. 이 무늬도 되게 예쁘죠? 자, 이렇게 무늬를 한번 떠보았고요. 자, 이제 얘를 이렇게 접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줄 건데요. 요거 하면서 안에 체인끈도 같이 넣어줄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이 마지막 단을 뜨고 만들어진 코랑 여기 시작코에 남아있는 여기 코, 저희가 코살을 떴기 때문에 반대편도 똑같이 코 모양이 이렇게 살아있거든요. 그 코끼리 위치를 맞춰가지고 빼뜨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고리가 있는 상태로 이렇게 뒤집어 줄게요. 여긴 저희가 미리 빼놓았던 실이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가 지금 첫 코 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여기. 자, 요거를 이렇게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어서 요 꼬리실 빼놓은 거 있죠? 자, 여기. 자, 여기에 바늘을 넣고 여기 고리를 걸어서 이렇게 빼주세요. 여기 길게 빠져있는 고리를 이렇게 당겨서 조여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은 실만 갖고 온 상태거든요. 자, 이렇게 해놓은 상태에서 이제 실을 다시 잘 잡고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슬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기둥코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첫 코 자리에 바늘을 넣는데요. 여기 앞에 편물의 첫 번째 코랑 뒤에 있는 여기 편물의 첫 번째 코 이렇게 같이 껴서 실을 걸어서 이렇게 빼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코 있죠? 두 번째 코도 앞에 코에 한번 넣고 뒤에도 똑같은 위치에 두 번째 코에 넣고 실 걸어서 빼뜨기를 줍니다. 빼뜨기 하고 나서 실을 좀 이렇게 올려주셔야 손땀이 맞아요. 여기 헤링본 무늬랑 빼뜨기랑 그냥 하시면 이 부분이 쪼그라들 수가 있기 때문에 빼뜨기 하고 나서 실을 살짝 이렇게 올려주세요. 한 5코 정도만 해주세요. 자, 지금 이게 세 번째 코죠?
셋, 넷, 다섯. 자, 왜 5번째 코까지만 하라고 말씀드렸냐면은요, 이거 다 연결하고 나면은 그 체인끈 넣기가 힘들거든요. 이 정도만 해놓은 상태에서 미리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체인이 나올 수 있도록 넣어주세요. 너무 많이 뜨고 나서 하면은 넣기가 힘들거든요. 한 5코 정도가 적당하니까 이 상태에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빼둔 상태에서 아까 하던 거 마저 다 해주시면 돼요. 여기 한 코에 하나씩 마주보고 빼뜨기. 이렇게. 자, 여기 마지막 코까지 쭉 빼뜨기해서 연결해 올게요. 자, 빼뜨기를 해서 모두 연결해 주었고요. 자, 이제 그냥 마무리해도 좋지만 여기가 이렇게 지금 헤링본 스티치 자체가 끝에 코랑 첫 번째 코가 이렇게 좀 울퉁불퉁하거든요. 여기 라인을 조금 가지런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테두리를 한 6, 7코 정도 빼뜨기로 연결을 하면서 굴려서 올게요. 이 상태에서 기둥코를 하나 뜨고요. 여기 사이드에 보이는 이런 실가닥에 바늘을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코수는 중요하지 않고요. 여기가 그냥 자연스럽게 예쁘게 정리된 느낌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빼뜨기 하나, 또 이런 데다가 둘, 이런 식으로 빼뜨기 코가 생기면서 사이드가 정리가 되거든요. 이런 데도 괜찮아요. 셋, 넷, 다섯, 여섯, 대략 한 7코 정도 만들면 여기가 이렇게 라인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7코 만들고 나서 실을 자릅니다. 실을 적당히 자르고 이렇게 빼서 돗바늘에 넣어주세요. 돗바늘에 넣고 여기 보면은 처음으로 누워있는 여기 빼뜨기 코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 말고 누워있는 빼뜨기 코 여기에 앞으로 이렇게 찔러 넣어줍니다. 이렇게 넣고요. 자, 그리고 여기 지금 선이 하나 만들어지거든요. 자, 여기 마지막 빼뜨기 코가 있어요. 여기 속으로 넣어줍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했고요. 자, 이렇게 나머지는 여기 저희가 만들어 놓은 끈 안으로 넣어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적당히 숨겨서 넣고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반대편도 해볼게요. 반대편은 저희가 미리 빼놓은 실이 있어요. 이 실을 가지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요, 정해진 코는 없고요. 그냥 보이는 대로 여기 테두리 라인 정리해 주시면 돼요. 지금 실이 이렇게 여기쯤 걸려 있거든요. 자, 걸려 있는 데를 기준으로 이런 데다가 바늘 꽂아서 나서 바늘 기둥골 하나 뜰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빼뜨기로 테두리 둘러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이런 식으로 쭉 빼주시고요. 동일한 방법으로 돗바늘에 넣어서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 첫 번째 누워있는 빼뜨기 코에 바늘을 이렇게 넣고 속으로 또 이렇게 넣고, 자, 그래서 안에서 이렇게 적당히 숨겨줍니다. 자, 이렇게 손잡이에다가 이렇게 체인을 넣어서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끈을 연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지금 이제 가방 끈 길이를 한 길이로 고정해서 뜨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공된 붕어 고리를 그냥 이제 이 끈 넣을 때 여기 고리 안에다가 여기 붕어 고리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저희는 끈 조절을 할 거기 때문에 긴 끈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짧은 끈으로 연출할 때는 여기에다가 걸게 되면 이렇게 고리가 바깥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요렇게 이제 바깥으로 나오면 좀 보기가 안 좋으니까 실을 이용해서 여기 안쪽에 고리를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이 조금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핸들 길이를 그냥 하나로 정하셔가지고 원하는 길이만큼 체인을 빼가지고 조절하신 다음에 여기 바깥쪽 고리에 걸어주셔도 괜찮아요. 자, 지금 여기 앞에 정면을 기준으로 안쪽에 보시면은 여기 안쪽에 이렇게 실이 있죠? 여기 끈이 있어요. 실이 아니라 끈이 있고요. 그 양쪽 끈을 기준으로 가운데 정도 위치에 높이 맞춰서 이 정도에다가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좀 감칠질로 고리랑 여기 평면 먼저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길쭉하게 나 있는 무늬에 실바닥에 고리랑 같이 껴서 감칠질을 해줄게요. 같은 자리에 한 2번 정도씩 이렇게 해주고요. 요거는 좀 흘렁거리면 안 되니까 좀 단단하게 조여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 옆에 자리에도 이렇게 그 다음 이렇게 실이 걸리는 위치랑 고리 위치랑 이렇게 맞대어서 한 구멍에 한 2번씩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자,
자, 지금 여기 실이랑 고리에 감질질로 엮은 상태여가지고 조금 불안정하게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걸 좀 한번 편물을 박아주도록 하려고요. 여기 지금 바깥쪽으로 아예 이렇게 빼서요. 빼서 나오는 구멍 위치에서 지금 요런 데 보면은 실이 이렇게 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실을 연결 넣어주면은 무늬에 큰 변화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빠진 나온 쪽에 빠진 구멍 앞쪽으로 이렇게 나온 실에 무늬를 맞추어서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뒤로 빼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마주보는 실끼리 이제 묶어줄게요. 단단하게 묶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은 실은요, 여기에서 자르지 않고 편물 속에 숨겨줄게요. 이렇게 두 바늘 뒤를 넣어가지고 넣으면 숨기기 편하죠. 이쪽으로 넣어서 자, 반대편도 대칭되는 위치에 동일하게 달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끈을 달아볼게요. 자, 원하는 길이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걸어주시면 됩니다. 살짝 열어서 이렇게. 이렇게 토트 스타일로 하면은 정장 느낌으로 연출하기가 좋죠. 자, 이렇게. 짧은 끈으로 연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길게 매고 싶으실 때는 여기를 다시 열어서 바깥쪽에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은 길게 또 연출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드래곤 스타일 가방 완성입니다.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랄게요. 다음에 더 예쁜 작품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